뭐 한 30분만 들어오셔도 이 회원 공개 라이브는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공약이에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차별을 줄이고 불공정은 발이 잡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정책을 내놨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불응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론적인 거죠.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래놓고서요 여성 안심주택 공급을 하겠답니다. 여성 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예방 안전을 하겠다. CCTV 설치하겠다. 범죄 예방 장비 설치하겠다.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항하겠다.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저런 걸 쭉 하는데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좌파 여성주의 급진 레디컬 페미니즘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쟤네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우파분들은 뭐 국민의힘이 됐든 자유통일당이 됐든 이거에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1세기 좌파에 대응하는 21세기 우파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준석 하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이 사람들 좌파의 여성 정책의 대전제는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약하다, 여성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여성은 안전하지 않다. 동성여대 쥐싹거리고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파에서도 그거 명백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선을 긋지 않고 있죠. 여성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애들은 연인이나 배우자, 아빠, 오빠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연인이나 배우자, 아빠, 오빠가 폭력을 행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고쳐나가야 하는 것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연인, 배우자, 아빠, 오빠, 남자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는 건, 거기서는 좀 내가 내 동생 팬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새끼 팬 적이 없는데 내가 잠재적 가해자 아빠? 연인? 이렇다고? 배우자라고? 내 마누라가 나를 패면 팼지 내가 마누라를 때린다고? 내가 잠재적 가해자라고? 다들 이제 여기서 갸우뚱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대환장 파티가 발생을 합니다.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폭력적이며, 특히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다녀오고 젠더 감수성이 없는 가부장적 질서에서 성장하였으니 문제다. 이렇게 대한민국 페미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하겠답니다.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고 성교육을 이 페미니스트들이 하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아주 괴상망측한, 너희들은 잠재적 가해자야, 폭력적이고 그런 남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되고 뭐 이렇단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계속 그 성교육 받죠. 그러니까 내용 되게 괴상망측할 겁니다. 자, 더 나아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젠더 간 폭력이 허용되는 것은 가부장제의 가스라이팅이니 모든 문화적 남근을 제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진짜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어벤져스에서 제일 센 게 캡틴 마블이고 막 이렇잖아요. 캡틴 마블 여자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벤져스 맨 마지막에 진짜 헛개는 그 여자들 쫙 깔아놓고 돌격하고 이러는 거, 문화적 남근을 제거하겠다는 시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탱이 없는 일이죠. JHL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남구들 제거하겠다라는 건 여러분 이미 헐리우드 영화 마탱이 가는 걸 보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어와 페리페리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중심과 주변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흑인을 주변으로 만들면 안 돼. 그러더니 백설공주를 캐스팅을 그렇게 하고 인어공주를 캐스팅을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캐스팅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문화적 남근, 문화적 중심성, 소수자를 억압하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PC주의가 급격히 진행이 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문화적 남근 제거가 헐리우드 영화를 망치고 있죠. 그 덕분에 K 드라마가 뜨나? 아무튼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이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분명히 소수인데 문제는 이 소수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헤게모니 이론에서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팬옵티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팬옵티콘은요, 그 푸코라는 사람의 책에서도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 할 때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감옥 있죠. 제레미 벤담 이런 데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팬옵티콘입니다. 자, 화면을 이제 제가 검색한 결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면 요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 감시탑 하나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그 감옥 감방이 있으면 여기서 한 명이 있으면 나머지를 다 지켜볼 수 있잖아요. 모든 자를 지켜볼 수 있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네들이 소수지만 팬옵티콘의 자리에서 나머지를 다 감시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팬옵티콘, 헤게모니, 이 두 가지 개념 아시면 좌파의 전술 이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신들이 문화의 팬옵티콘이 되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 검열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헐리우드 문화현상, 영화 제작,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젠더 감수성이 문제가 있는 영화는 바로 비평가들 달려들어서 난리를 치고요. 그런 게 이제 얘네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스크리닝하고 결정하는 팬옵티콘, 감옥의 간수 같은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헤게모니 이론은 팬옵티콘에 들어가 있는 소수가 다수를 격리시키고, 다수가 다 뭉치지 못하게 다 격리시키고 감시할 수 있는 식에서 나온다. 푸코의 신좌파 이론, 이 헤게모니 이론이 여러분 CCTV 장악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들은요, 지하철, 공공시설 등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그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여성 취약 지역이 어디냐? 어디까지가 여성 취약 지역이냐? 여성 취약 지역이라고 누가 정하냐? 쟤들이 정합니다. 쟤들이 여성 취약 지역이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무조건 CCTV 달아줘야 되고 나라 세금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스라이팅, 스토킹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팬옵티콘이 돼야겠다, 팬옵티콘의 위치를 점하게 하겠다는 저들이, 자, 이재명의 여성 안심주택 공약하죠. 일단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야? 집이 뭔데? 여성 1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여성 1인이 근무하는 직장엔 경찰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보급하겠대요. 그래서 여성 안심주택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자 혼자 사는 집에는 경찰 삥 누르면 경찰이 삐삐삐삐 경찰이 경보 떠서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안심벨을 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심벨이 울렸을 때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1번 대상이 되어버리면 경찰 업무에 별 지장이 없을까요? 1번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거를 해놓으면 여러분 경찰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할 일 많은 경찰들이 이거에 출동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게 남용될 가능성, 그리고 이
안심벨은 또 누가 제작을 할 거면, 누가 보급을 할 거면, 이거 오퍼레이팅하고 운영하는 자금은 또 어디서 나올 거면 다 세금입니다, 여러분. CCTV와 범죄 예방 장비를 공급하면 그걸 운용은 누가 하냐고. 그거 CCTV 누가 들여다보고 있냐고. 그 구매하는 예산 어디서 나면, 그거 운영할 인력은 또 어디서 조달하냐고. 다 세금입니다. 이거 지들이 할 거예요. 모니터링 사업은 예로부터 6개가 나라에 기생하며 여기까지 온 핵심 사업입니다. 쌀데기 없는 그 모니터링 사업이 진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스라이팅 모니터링 한다고 할 거고요. 스토킹 모니터링 한다고 할 거고, 음란 채팅방 모니터링 한다고 할 거고, 딥페이크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서 아주 나라 예산 실효성도 없는 짓거리 하면서 살살 녹는 행동들을 할 거다에 저는 한 표를 걸겠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이런 공약을 내놔도 보수 진영을 반박을 하고 전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보수 정당 내에서 논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반패미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친패미를 하겠어요. 저는 달달하니까요. 저는 서윗하니까요. 이런 인간들 반드시 튀어나올 거고요. 이런 페미니즘의 약진, 페미니즘이 팬옵티콘 뭐 교육을 하겠다 뭐라고 하겠다 줄여. 뭐가 이렇게 성교육이 많고 분기에 한 번씩 에다가 돈을 뭐 이렇게 나라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해. 도대체 이 강사들 이거 급여는 뭐고 누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나라 돈 세게 만들어놨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네, 안 되죠. 눈 벨 누르면 여경이 오나요? 남경 오길 바랄걸요? 벨을 울리면 여경이 와야 되나요? 남경이 와야 되나요? 그러면 쟤네들은 남경 오기를 원할 겁니다. 참. 일단 보수 정당 내에서 논의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민주당의 정책을 지적하면 또 누군가가 나와서 친패미 발언을 할 겁니다.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좌파에서 탈출한 인간이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념적 대립이 아니다. 이념으로 포장된 돈, 사업, 세금 빼먹기, 명분만 그럴싸하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뻘짓, 그걸 찾고 지적하면 대한민국 보통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태조사를 우파에서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자유통일당도 그리고 정부도 하지 않아요. 이 패미들이 예산 그지같이 썼던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가부 예산 뺏고 조질 때는요.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그때 여러분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청량리 뭐 용산 이런 데서 이제 집창촌 다 없앤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집창촌 여성들에게 통신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성들이 전화번호를 잘 알려주려 하지 않잖아요. 그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다 확보해서 그녀들이 거기를 떠난 다음에 그 성매매 거기서 나가면 나라 돈 들어가가지고 직업교육 시키고 뭐하고 지원금 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지원금 받고 나서 어디 잘 정착하는지 알려면 전화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그 통신비를 내주면서 전화번호를 확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성매매 여성들이 여러분 그걸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실적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매매 그 집창촌 앞에다가 얘네들이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 거기서 이제 밥 해주는 그 이모들. 밥 해주는 임원들, 머리 한 만져주는 이모들, 그리고 거기서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 그러니까 종사자가 성매매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매매 여성들을 서포트하는 수많은 그 업계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핸드폰 쭉 뿌려놓고서 실적 냈다고 그러고 있다가 딱 걸렸지. 그래놓고서 이게 말이 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실태 조사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멍텅구리 같이 하는지 여러분 나옵니다. 자, 제가 단언하는데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자유통일당 지도부 21세기의 좌파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뭐 국민의힘 지도부 겪어보지 않았고 자유통일당 지도부 안 겪어봤습니까? 겪어봐서 압니다. 이분들 몰라요. 그리고 이거 이제 모니터링 해보자. 쟤네들 실태조사, 좌파들의 실태조사를 해야 우리가 저것들을 뻘짓 몇 가지를 잡지. 그랬는데 안 합니다. 관심들이 없어요. 왜냐?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다들 좌파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좌파의 묘가지를 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 쓰고 돈 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전혀 좌파도 좌파지만 우파분들 어르신들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옛날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도 한시 무아지경이에요. 좌파와 투쟁은 해야 되는데 좌파를 모르니 어떻게 된다? 대한현실을 만든다.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계엄령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개같이 멸망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부처가 협의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여러분 정부 부처 위에 옥상옥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정부 부처 범부처를 협의하게 한다. 그러면 부처 외에 위원회 만들 겁니다.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 이런 거요. 그런 모든 부처한테 간섭질하는 초부처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있잖아요. 정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분 절레절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장현하고 그 대판 붙으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거 잘 들여봐야 된다. 옥상옥 천하천 같이 간섭질하고 공문 보내고 그런다.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자기네들이 뭐를 도덕을 선점을 해서 도덕을 선점을 하고 자기네들이 팬옵티콘이 돼서 누구한테나 간섭질할 수 있는 권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좌파의 신좌파 이론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위원회로 나라를 장악하는 거 그게 이제 소비에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이라고 부르죠. 거기 가면 의사 바보 되잖아. 뭐 환자 단체, 뭐 공무원 단체, 뭐 이렇게 정치권 어쩌고 해서 의사를 소수로 만들어 놓고 다구리를 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권력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 같은 거 만들어서 범부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패미들이 모든 부처에 지랄할 수 있는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 만들겠죠. 여성가족부를 뛰어넘는 옥상옥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저들은 팬옵티콘과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 나라를 잡아먹는 겁니다. 오로지 권력의 확대를 위해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위원회와 권력기관을 장악해 나간다. 이게 좌파고 21세기 진지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우파 지도부는 좆도 모른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 저항하려 하지도 않는다. 지들 해먹기 바쁘지. 어쩌다 권력이 뚝딱하고 생기니까 그렇죠. 자, 세 차례의 토론회가 있을 건데 김문수 캠프나 이준석 캠프가 이재명 여성 정책 이런 걸 반복하는 논리를 공중파 문법으로 가듬길 바랍니다. 뭐 제 거 좀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시고 이거는 공중파에서 TV 토론에서 써먹을 수 없는 제가 봐도 단시간 내에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버전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니들 몫이고 내가 그런 걸 해줘야 될 이유는 없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 이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정책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꼬라지를 못 보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자 제가 또 다시 이제 이재명이 집권을 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런 게 이제 벌어지면서 저거 뭐라는 거야라고 제가 계속 해설을 하고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를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 어인간만 했으면 왜 좌파들 뻘짓하는 거 다 잡아내고 그러기만 해도 충분히 5년을 지낼 수 있었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게 무슨 개꼴이야. 자 여러분 뭐 부정선거론이니 뭐 윤어겐이니 그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현실 파악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좌파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권력을 찾아올 빌드업을 해야 될 시간이다. 스토프리그다. 이재명이 뭘 할지는 이재명이 밝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 쟤네들이 뭘 할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신들 좀 차리고 이재명을 이기고 싶으면 이재명이 하는 말을 반박하고 너희들은 다르게 더 잘할 거라는 비전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니? 이 캠프들아
뭐 이준석 캠프는 잘하고 있다고 뭐 일단은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제 김문수 캠프 좀 어떻게 좀 해봐. 자,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